네, 강남 서초는 이틀 더 휴업을 하고요. 강동, 송파, 강서는 강력하게 권고한다. 나머지 지역은 자율에 맡긴다는 발표였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를 결국 연기했는데요. 나흘 앞두고. 네. 좀 의외다 싶었던 것이 오늘 아침에는 새누리당에서 예정대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많았고 야당에서도 어제 원내대표는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가는 가능성이 높겠구나 저는 봤거든요. 네. 그런데 좀 의외였거든요. 그래서 말입니다. 일단 윤병세 아마 장관이 이미 캐리 장관하고 협의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새누리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못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뒤늦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이제 여론 자체가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전쟁 상황이라도 사실은 외교는 해야죠. 외교는 해야 되고 또 국가원수의 외교 행위 자체는 국익으로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 보면 좀 정부가 워낙 이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잘 시스템적으로 잘 관리했더라면 대통령이 가시는데 큰 부담이 없었을 텐데 지금 정부가 아직까지도 컨트롤 타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총리 인준 자체가 아직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아주 불안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좀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으로 부담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은 우리의 제일 중요한 우방이고 한미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1년에 1년, 2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큰 이벤트지 않습니까? 외교적으로. 그런데 나흘 앞두고 그걸 연기했다라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특히 여론이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웬만하면은 사실 하기 힘든 결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메르스 사태가 물론 지금 심각하긴 하지만 사실 대통령이 외국을 못 갈 정도로 어떤 그런 심각한 상황은 좀 아니라는 판단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단은 결단을 내리신 것 자체는 보면 여러 가지 국민들 불안이 사실 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 자체의 어떤 그 정확한 것 자체도 일단 알기 힘든데다가 또 정부가 이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 해서 지금 이번 주말을 기해서 하여튼 이것이 이제 더 확산될 것인지 아니면 수그러들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이제 고비가 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좀 떠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는 굉장히 급박한 어떤 그런 이슈는 그렇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물론 원자력 협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한미 관계의 어떤 강화라든지 이런 어떤 주제들이 있지만 과연 대통령이 가서 지금 대통령이 그만큼 이런 상황에서 미국까지 가서 어떤 성과를 내올 만큼 그러한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한미 당국이 조금 연기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어떤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참고를 했을 것 같은데 물론 어제부터 그 협의를 했겠지만 여론조사 결과 잠깐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죠. 연기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3.2%, 예정대로 해야 된다 39.2%, 연기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좀 예상보다 연기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순방 연기해야 된다는 여론이 특히 수도권에서 더 높게 나온 것. 수도권에서는 경기 인천은 60.6, 서울은 52.7%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얼미터가 다음 보시죠. 700명 대상으로 조사한 어제와 그제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농반 진반입니다만은 미국 입장에서도 조금 걱정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대규모 방문단이 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좀 연기하는 것이 미국 국민들 우리처럼 걱정은 많이 안 하겠지만 그런 정서도 고려한 게 아니냐. 정선이 있었겠지만 일단 미국 질병관리센터가 CDC가 일단 한국 여행에 대해서 전 여행을 해도 괜찮다. 일단 그런 어떤 그 수준으로 일단 평가를 하고 있고 메르스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전염성 자체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CDC 측에서는 그렇게 어떤 위험성이 있지 않다. 또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심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오고 가고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하여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보를요.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체감하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론이? 일단 지금 중앙 정부가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단 나서는 것 자체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도 일단 선거로 뽑혔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전제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싸우는 것 같고 특히 이런 국가적 전염병이라는 어떤 재난 상황에서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면 일단 예. 불안한 것은 국민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사전에 중앙정부와 어떤 이야기가 돼서 예. 하는 것 자체가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 최근의 사태를 보면 어쨌거나 지난 6월 3일 날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서 긴급 재난 회의를 해서 정보를 정확히 공개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병원 명단을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6월 4일 날 저녁에 밤에 박원순 시장이 갑작스레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병원 명단을 공개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의사 이야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정부가 이제 그러면 병원 명단을 또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걸 보면 정부 자체가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굉장히 꿈뜬 그런 대응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예. 당시에 보면 뭐 최경환 그 총리 대행도 보면 대통령이 지시해서 병원 명단을 공개했다고 하지만 예. 당시에 또 청와대 관계자들 이야기는 병원 명단 공개는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으로 보면 어쨌거나 중앙정부가 빨리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을 좀 추동한 것은 어차피 박원순 시장의 움직임이었다. 예.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디테일한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많지 않는가. 그건 아마 경기도와 좀 비교를 해서 보면 네. 좀 경기도는 그래도 무난하게 좀 큰 어떤 잡음 없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너무 좀 이렇게 특이해서 이거는 이제 박원순 시장의 여러 가지 대권 행보가 좀 관련 있는 것이 아닌가. 뭐 메르스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뭐 이런 또 오해를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박원순 시장의 메르스 정치 과연 그 어느 정도 득이고 어느 정도 실이었는지 그 손익 계산서는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서 네. 아마 나오게 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답니까? 일단 뭐 대통령하고. 국무회의에서 또 이제 대통령이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행동에 대해서 예, 예. 또 문제를 또 지적을 했고 또 이에 대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빨리 소집을 해달라 예, 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각 시도별로 지금 대응 자체가 서로 다르고 어떤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대통령이 시도자 협의를 소집을 해서 예. 이 사태를 좀 수습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했고 대통령 예. 입장에서는 또 지자체가 계속 독자적인 행동하지 마라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으라 뭐 상당히 신경전이 좀 오갔던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남경필 지사도 요즘 뭐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보면 이제 경기도가 보면 지금 특히 이제 병원을 일단 정해서 예. 예를 들어서 메르스 환자가 생겼을 때 갈 수 있는 병원 어디를 가야 되는가. 지금 제일 지금 국민들이 불안한 게 일단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열이 있고 좀 기침이 나면 예. 어디 가서 진단을 받을 것이냐 이게 제일 지금 걱정스럽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하긴 했지만 사실 그런 게 지금 잘 안 고쳐져 있고 오히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경기도가 지금 거점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같이 치료받는 병원을 구분해서 이야기해 줌으로 해서 예. 좀 시민들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좀 행정력에서는 예. 서울시가 좀 박원순의 말과 좀 이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청와대가 어쨌건 좀 그 메르스에 대응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정무적인 판단에 국민들의 좀 민심을 읽고 하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 기능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오늘 그 순방 연기하는 것만 해도 당청 간에 전혀 이 교통 소통이 안 되니까 아침에 당에서는 예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이병기 실장 취임한 뒤에도 지금 이게 크게 안 고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예. 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게 5월 20일입니다. 예, 첫 예. 확진자가 나온 게. 네. 당시에는 사우디에 통계를 해서 40%의 치사율이 있었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40%의 치사율이라면 예.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첫 확진자가 나왔으면 그 자체가 청와대 보고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대면하든지 해서 보고가 됐을 텐데 네. 지금 이 문영표 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따르면 5월 26일 날 그것도 국무회의 하는 자리에서 첫 보고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도 한 번도 대면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좀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 그렇다면 또 청와대 참모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지난 4일 날 이미 뭐 박원순 시장이 어떤 그런 이 기자회견 한 날 그날 청와대 모 수석은 청와대 출입기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좀 비판을 해달라. 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법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청와대 참모들의 도대체 인식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지금 그래서 국가적 사태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의 관심사항인 이 국회법 문제 지금 이 메르스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로지 국회법 문제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는 또 예. 이병기 실장도 계속 거기에만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또 이병기 실장이 대통령과 30번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같은 데 사시잖아요. 근무하시잖아요. 청와대.
그렇다면 비서실장과 어떻게 30번을 통화하는가 저는 좀 그게 의아스럽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소집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30번 통화하는 것보다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할 텐데 아직까지 지난번 세월호 사태 1년 전에 어떤 그런 패턴, 즉 대면복을 받지 않으시고 또 전화로만 통화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도 한 번도 대통령을 독대해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보면 과연 대통령에 대한 이거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어떤 심각성 예. 이런 것들 과연 어떻게 느낄 수 있었을까 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오늘 뭐 이제 마지막 날인데 일단 뭐 지금까지 보면 아주 뭐 이 결정적인 하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면 문제에 대한 뭐 일단 그 이제 수임을 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마지막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뭐 결정적인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메르스 사태가 사실 총리가 없어서 네.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는 뭐 이까지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아마 금요일 날 이제 본회의 때 통과하려고 여당은 지금 추진하는 모양인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마냥 발목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뭔가 빨리 지금 메르스 사태를 총리가 나서서 일단 대책본부를 꾸려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어떤 큰 문제 없이 일단 일단 표결에 붙여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 경기고등학교 동기들, 야당 원내대표 이종걸 원내대표도 동기고 노회찬 전 의원도 네, 오늘 증인으로 나왔었죠. 동기인데 오늘 증인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또안 된다고 그러고. 예, 무슨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적폐를 척결할 총리로 적합하지 않다. 삼성 에스파의 사건 이제 노회찬 네. 전 의원이 그때 그 폭로했었던 사건인데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던 인물이다. 자, 어떤 뭐 속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 이종걸 원내대표도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고교 동창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참 이종걸 원내대표는 참 오래된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그리고 옛날에도 사실 이 황교안 장관이 이제 검사랑 승진이 안 돼서 그때 이제 그만두려고 그럴 때 개인적으로 또 자문도 하고 천정배 장관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또 전화도 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또 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이제 뭔가 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황교안 장관에 대한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문제를 또 선봉에 서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좀 부적격 그런 입장들을 좀 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과 정치인은 퇴출해야 한다. 누구 얘기한 겁니까?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 이야기를 하겠죠. 물론 말 자체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걸 정치 이용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전제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중앙정부를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는가?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그런 사람들이 튀는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국민들이 비난을 하겠죠. 네. 그렇지만 먼저 되돌아보아야 될 거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정부와 청와대가 제대로 했는지를 먼저 좀 짚어주고 아무리 이정현 의원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지만 저 말 자체만 딱 떼어놓고 볼 때는 그렇게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서청원 최고위원이 어제였나요? 네. 그 지휘하는 그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네, 정부에라고 내각의 리더십이 했는데, 보이지 않는다 이런 예, 말했었죠. 황교안 총리가 이번에 총리가 된다면 통과한다면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일단 지금 반반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사실 법조계 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과연 또 이런 전체의 상황을 보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 상황은 또 급박하게 하루하루가 지금 상황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런칭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